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기 찌리링입니다. 찌링 찌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측 전선로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선 아래 도표는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할 내용들인데요. 여기 이렇게 가공전선, 그리고 식물과의 거리, 그리고 또 여기 건조물과 시설물, 그리고 그 거리,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 파트에선 산업기사가 대략 7문제, 그리고 기사가 한 8문제가 나왔네요. 자, 옥측 전선로 들어갑시다. 여기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저압전선이 있고, 여기 고압전선이 있고, 여기 특고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있네요. 식물. 그래서 우측 전선로란 이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측면을. 여기 이렇게 그림이 있고, 이 그림을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 파란 거, 여기 저압전선이에요. 저압전선이고, 여기 녹색, 요게 고압이에요. 고압전선. 그리고 여기 빨간 게 이제 특고압전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전선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가 이제 이 그림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요 위는, 요 지붕 위에 요 위는 옥상이에요. 여기는 옥측이고요. 여기 이렇게 옥측에 저압전선, 고압전선, 특고압전선이 이렇게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선들을 시설할 때 어떻게 시설해야 하냐? 그 시설 방법은 이렇게 저압일 때랑 고압일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우선 저압일 때는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배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냐? 걱정 마세요. 여기서 연상 암기법이 나왔어요. 우리는 영상 암기로 이거를 외우면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을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자, 이렇게 여기 애자가 있고 영자가 아닌 애자가 있어요. 그리고 버스도 있고, 여기 그리고 금인데 합금이 있네요. 합금이 있고, 여기는 캐가 있어요. 이거 캐러 가다예요. 그래서 영자도 아닌 애자가 버스를 타고 합금을 캐러 간다. 애자가 버스를 타고 합금을 캐러 간다. 이렇게 외우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여기 애자는 아무리 저압 전선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전개된 장소에다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는 지역, 못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 3가지 합금, 개, 합성, 수지, 금속관, 케이블은 목조 건물에는 시설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스파크가 일어나서 나무에 불이 붙던가, 아니면 나무는 지지물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목조 건물에는 시설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자는 전개된 장소, 그리고 사람이 접속하지 못하는 장소, 그리고 요 3가지는 목조 건물에는 시설이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요. 영자도 아닌 애자가 버스를 타고 합금을 캐러 갔어요. 그리고 고압전선의 공사 방법은 일단은 케이블 배선이어야 하고, 여기 금속재와 대지 사이 전기 저항이 10옴 이하로 유지해야 돼요. 만약에 10옴 이상일 경우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라네요. 여기 케이블은 관이나 트라프에 넣거나 사람이 쉽게 접속하지 못하는 곳에 설치를 하여야 한대요. 근데 뭐 관은 알겠고 트라프가 뭐냐? 여기 이게 시멘트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을 덮고, 뭐 여기는 뭐 흙을 파던, 흙을 뭐 묻던지, 어쨌든 시멘트로 만들어진 물건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케이블을 집어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트라프가 이게 알루미늄인지는 모르겠어요. 재질은. 어쨌든 철 같은 것으로 또 이렇게 생긴 트라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뭐 이렇게 케이블을 넣겠죠.
여기 이렇게 방식 처리된 금속재와 대지 사이라고 했는데, 방식 처리가 뭐냐면은 부식 방지 처리가 된 금속재예요. 그리고 고압 배선 공사는 케이블이라지만 저압에서의 전선은 4제곱밀리미터 연동 절연 전선을 사용한대요. 그런데 예외 상황이 있는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과 2인용 절연 전선은 예외돼요. 그리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약어로 OW로 나타내지고 2인용 절연 전선은 DV로 나타내요. 여기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은 외우기가 쉽잖아요. 옥자에 이응자 O, 그리고 왜 윌이 있잖아요. 윌. 요 윌. 그래서 W. 외우기 쉽죠? 요거는 그냥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애자는 절연성이 있어야 되고 내수성이 있어야 되고 난연성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 용어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생소한 단어잖아요. 생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용어를 한번 정의하자면 여기 내수성은 물에 견딜 수 있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내성인데 물에 견딜 수 있고 이게 물 숫자인가 봐요. 그리고 이 난연성은 여기 연소할 때 연자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요거 나는 어려울 난인가 봐요. 그래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질이래요. 난연성이란 용어를 배웠으니까 우리 가연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고요. 가연성은 불에 잘 타는 성질이래요. 이게 더할 간가? 어쨌든 가연성, 불에 잘 타는 성질이래요. 그리고 다음 용어도 한번 보자고요. 여기 불연성, 불에 잘 타는 게 있으면 불에 잘 타지도 않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연성이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이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연성은 여기 전기나 열이 잘 통하지 않는 성질이 바로 절연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연전선 배웠죠? 그리고 또 절연체도 공부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 절연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애자 사용 공사를 할 때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은 다음과 같은 표에 의해서인데 전선 상호 간에 그리고 전선과 조용제 사이, 이 조용제가 이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전선 상호 간, 전선과 조용제 사이에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 규정을 볼 텐데 이 표에 대한 거를 이 옆에 그림에다가 표시해 두었거든요. 요거 애자고요. 요거 전선이에요. 요 전선 상호간, 여기 있죠? 전선 상호간, 요 전선 상호간, 그리고 요 전선과 이 건물 조용제 있잖아요. 요 조용제 사이, 전선과 이 조용제 사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 표를 보면 여기 400V 미만일 때, 400V 이상일 때, 전선 상호간에서, 그리고 전선과 조용제 사이에서 400V 미만일 때, 400V 이상일 때 각각 정해진 이런 수치들이 있어요. 이거 외우는 것도 사실 간단하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연상 암기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 연상 암기법대로 외울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이 400V는 어떻게 기억하냐? 우선 요거 전선이에요. 그래서 요 전선 상호간, 그리고 요 빨간 이 네모 박스가 조용제예요. 조용제. 그래서 요 전선과 조용제 사이, 이 전선과 요 조용제 사이. 다시 한번요. 전선 상호간 하나, 둘, 그리고 전선과 조용제 사이 하나, 둘.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1, 2, 3, 4. 그래서 숫자 4가 요 4가 400V가 기준이라는 거를
기억해 줬으면 어떨까요? 보통 한글을 보면은 요 히읗 있잖아요. 아니 요 이응 있잖아요. 이응.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이응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꼬다리가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이 꼬다리 붙은 이 이응이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네. 네. 6이랑 비슷하잖아요. 6. 요 꼬다리를 약간 뉘운 거예요. 6이랑 비슷하잖아요. 6. 그래서 여기 6cm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여기 애자가 있죠? 여기도 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애자와 애자 사이를 세 글자로 줄이면 애자간이잖아요. 애자간. 맞잖아요? 애자와 애자 사이를 애자간. 그래서 애자간을 이사간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원래는 이 이사간이란 단어에 혓바닥 짧은 소리를 냈었을 때 혓바닥 짧은 사람들 소리를 냈었을 때 애자간으로 발음돼요. 한번 해보세요. 안 그래요? 봐봐요. 이사간. 자, 한번 혓바닥 짧게 합시다. 애자간. 이따간. 애자간. 맞잖아요? 그래서 애자간은 원래 단어는 이사간인데 이걸 왜 설명했냐? 여기 이사간. 여기 이사요. 이사. 여기 이사요. 이사. 여기 있잖아요. 자, 봐봐요. 이사간. 여기도 이사간. 그래서 여기 이사간에 0.5가 더 붙어 있어요. 여기 이사간에 0.5가 더 붙어 있어요. 한번 봐봐요. 2와 4간에 0.5가 붙어 있고 여기도 2와 4간에 각각 0.5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애자간은 혓바닥 짧은 사람 소리이고 원래 어는 이사간이에요. 그런데 2와 4 사이에 이사간에 0.5가 붙어 있어요. 여기는 이응이 6자로 표시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이랑 애자간, 이자간, 이자간 0.5가 붙었다. 이렇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여기 전선 상호간을 봅시다. 여기 전선 상호간. 자, 그림을 봅시다. 애자와 애자고 전선과 전선이에요. 자, 여기 전선 상호간. 전선과 애자에 묶여 있는 전선과 전선 사이. 아까 애자의 이응은 6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400V 미만일 땐 6cm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0V 미만이면 감당할 수 있는 전압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400V 이하일 때는 건조하던 습기가 찼던 6m로 시작하자고요.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400V 미만이 감당할 수 있는 전압이라면 400V 이상은 감당할 수 없잖아요. 전압이 높으니까. 엄청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조할 때랑 습기할 때랑 엄청 예민할 거예요. 그래서 400V 이상일 때는 건조할 때는 400V 미만이랑 똑같이 6cm. 근데 습기가 차면 위험하잖아요. 물기가 돌아다니는데 전기가 물을 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까 딱 2배만 떨어뜨리자고요. 그래서 6의 2배는 6이 12cm잖아요. 그래서 12cm를 떨어뜨려 놓자고요. 자, 그래서 전선과 전선 상호간, 전선 상호간에 400V 미만일 땐 6cm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 이응자 있잖아요. 이응자가 6처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6cm로 시작을 하고 여기 400V 이상이랑
400V 미만일 때 6cm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400V 이상일 때 건조할 때와 습기 찰 때 건조할 때는 400V 미만이랑 똑같이 6cm를 떨어뜨려 놓고 근데 습기 찰 때는 위험하니까 2배만 떨어뜨려 놓읍시다. 그래서 12cm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렇게 전선과 조영제 사이 전선과 조영제 사이에서는 이사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간에 0.5를 더 끼워 넣는 거. 그래서 400V 미만은 요거 E자에다가 0.5를 플러스해서 2.5cm 400V 미만 2.5cm부터 시작하자고요. 근데 400V 이상이면 몇 볼트까지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엄청 위험하잖아요. 전압이 400V 이상일 때 위험하기 때문에 건조할 때랑 습기 찰 때를 생각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400V 미만에 2.5 똑같이 2.5를 쓰자고요. 4간 4에다가 플러스 0.5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4.5 그래서 400V 이상일 때는 건조할 때는 2.5 그리고 습기 찰 때는 위험하니까 더 떨어뜨려 놔야죠. 그래서 4.5 자 전선과 조영제 사이 요거 전선이에요. 전선 근데 요거는 지금 요 벽이에요. 벽 요 전선과 요 벽 사이의 거리 그래서 400V 미만일 때는 건조하거나 습기가 차거나 2.5cm를 떨어뜨려 놓는 거고 여기 400V 이상은 건조할 때는 400V 미만이랑 똑같이 2.5로 하고 습기 찰 때는 위험하니까 4.5cm를 떨어뜨려 놓자고요.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 전선과 조영제의 거리 그 조영제란 이 건물의 벽이 될 수도 있고 이 천장 있잖아요. 천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자와 애자 사이의 이 간격을 이게 지지점이잖아요. 지지점. 그래서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해요. 여기 지지하고 있잖아요. 전선을 애자가. 그래서 이 거리는 몇 메타냐? 예, 2m예요. 애자 사이를 지탱하는 지지점 간의 거리. 전선을 지지하는 애자 사이의 거리. 하나, 두 개. 그래서 요 2m. 그리고 문제에서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여기 조영제의 윗면에 따라 붙일 경우라고 문제에 또 묻기도 해요. 그럴 때도 똑같이 우리는 2m 지지점 간의 거리라고 물을 수도 있고 또는 조영제의 윗면에 따라 붙일 경우라고 물을 때도 2m 그리고 여기 고압전선에서 아까 고압은 어떤 배선 공사를 한다고 했죠? 네, 케이블 배선 공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케이블이에요. 이 케이블을 요 애자에다 고정할 수는 없잖아요. 요 케이블은 따로 뭔가 이렇게 지지하는 게 있겠죠. 그때 그 지지물과의 거리. 만약에 이 지지하는 거를 행거라고 칩시다. 행거. 그러면 여기 행거 하나 있고 여기 행거 두 개가 있죠. 자요, 여기 행거 하나, 행거 둘. 그래서 고압 전선일 때 요건 케이블이죠. 그래서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라는 거. 그래서 2m. 그런데 이 케이블 배선 공사를 한 이 전선은 수직으로 시설할 때가 있어요. 수직으로 시설할 때도 지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세로로 설치할 때 그냥 설치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지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점. 이렇게 수직으로 세로로 세울 때 거기도 지지점 간의 거리가 있어요. 요 지지점 간의 거리는 여기 6m예요. 근데 이 케이블 배선 공사를 한 고압 전선이 인장 강도가 1.38 kN 이고 전선 간의 거리가 20cm 이상이고 그리고 전선과 조영제 간의 이격거리가 30cm 이상일 때 여기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20cm가 아니라 30cm예요. 그럴 때 지지점 간의 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m에서 15m까지 지지점 간의 거리를 둘 수가 있어요. 2m는 똑같죠? 여기 2m. 원래
고압 전선을 지탱하는 이 지지점 간의 간격은 2m인데 2m에서 15m 이하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인장강도 요거를 어떻게 배우냐면은 우리 섰다 있잖아요. 섰다 게임 할 때 13 광땡, 18 광땡, 38 광땡이 있잖아요. 여기서 아마도 38 광땡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18 광땡이고 그 다음에 13 광땡이잖아요. 그래서 순서대로 1.3, 1.8 그리고 가장 높은 38 그래서 1.38 어쨌든 수치 외우는데 도움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1.38 인장 강도 그리고 20cm 이상 30cm 이상일 때 지지점 간의 거리를 2m에서 15m까지 둘 수가 있다. 그리고 특고압 전선에서는 100kV 이하까지만 옥측 전로를 시술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kV를 넘잖아요. 이렇게 100kV를 넘으면 이 특고압 전선은 옥측 전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특고압 전선에서 100kV가 넘으면 시설 불가. 그런데 또 예외 상황이 있죠. 인입선일 경우는 괜찮다. 인입선일 경우는 시설을 할 수가 있다. 인입선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kV가 넘으면 시설 불가. 그리고 이거 식물이에요. 식물. 나무. 요 저압전선과 요 식물과의 이격 거리가 있는데 이것도 20cm 이상을 띄어놔야 돼요. 이것도 20cm 이상을 띄어놔야 돼요. 저압전선과 식물 간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 띄어놓으라는 거. 그리고 저압만 식물과의 이격거리를 20cm 띄어놓겠어요. 고압도 그렇고 특고압도 마찬가지예요. 고압이랑 특고압일 때는 얼마큼 떨어뜨려 놓냐 식물과 그냥 여기 이렇게 식물에 접촉하지 않게끔만 띄어놓네요. 식물에 접촉하지 않게끔만. 여러분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찌리 등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항상 알찬 강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